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회의 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기본 전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고 그를 통해서 결국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졌고 그러면 만큼 분명히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나 경찰. 근데 저는 이견이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보면 초점이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과는 달리 이제 경찰국 신설 자체에 대한 찬반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문제의 상황은 경찰권이 커지고 통제는 오히려 약화됐습니다. 뭐 검찰에 의한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되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한데 이 보완 장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할 것이냐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경찰국 자체를 무조건 두자, 무조건 두지 말자 이런 식으로 논의 초점이 흐려진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러한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법에 보면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그 일을 갖다 시행을 하는 것을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경찰법에 이제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뭐 경찰의 업무 권한이 뭐 상대적으로 비대해진다 그래가지고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사실 이제 경찰이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경찰의 그 권한을 상당히 줄이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법상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하고 좀 더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다양하게 두는 그런 것 대신에 네. 행안부에서 직접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인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올바르게 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그런 좀 편법이나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조직법 34조 1항과 지금 5항을 두고 서로 이제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항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치안은 빠져 있는 것을 이제 경찰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고 5항을 보면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어느 것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네. 이게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치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경찰청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미는 이 경찰 업무, 치안 업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니까 뭐 그때 당시 내무부였고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만은 이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경찰이 한다.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 다만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하에 두고 행안부 장관에 의한 관리 감독은 받아라. 이런 취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국 같은 것이 직접 치안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법 위반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치안 활동을 경찰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법 위반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법에 보면 이 경찰청을 갖다 외청으로 이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이제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을 소속을 두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련된 대부분의 그 업무들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에 지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치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업무들은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소속은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것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상당히 좀 독립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법이 만들어진 그 입법 과정을 보면 1991년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박중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제 치안에 관련된 업무를 관여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당시 내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결정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감안해 가지고 소속은 행안부로 두더라도 그 치안에 관련된 업무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에서 좀 독립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 교수님께 그러면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국가경찰위원회가 기존에 있고 그거를 좀 보완을 하든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법상으로 이게 완전한 독립기관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이 경찰을 통제할 만큼의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이 행안부 장관이 그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대부분이 비상임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방대한 경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수만 건의 안건들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게 3건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했지 실질적으로 통제 기능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권한이 커지고 통제가 약화된 건 최근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변화된 상황을 기존의 조직 가지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최근의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네. 지금 그 최의를 주도한 그 류삼영 그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가 합당하냐, 근거가 정확하게 되느냐가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휴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담당 관내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런 걸 다 이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벗어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경찰 조직의 그 뭐 중추라고 할 수 있죠. 이 총경급 경찰청장을 경찰의 꽃이다 이야기하는데 지방에서 지휘관의 입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경찰관들이 걱정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서장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떤 시각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의견 수렴의 절차를 위한 자리였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뭐 이것이 굉장히 뭐 심각하게 뭐 경찰의 뭐 현재 정책을 뭐 반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분명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징계를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므로써 정말 조그맣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 경찰 내부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 의견 수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의 조치가 직권남용이다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는 이런 그 일선의 경찰서장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지를 함의한다. 이렇게도 좀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견 수렴을 위한 모임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찬반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기보다는 뭐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성토대회 같은 이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관계는 뭐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이 내부 통신망 같은 걸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경찰 연수원에 모여서
마치 무슨 세를 과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준 것은 저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뭐 방금 전에 곽 교수님도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정부 입장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 점은 법상으로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측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찰 그때 검수완박 당시에 그 검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는 되고 왜 이건 안 되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방개혁에 반대해서 군 장성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난리가 날 거거든요. 지금 뭐 한 2,000명 되는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14만, 15만 되는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 했었을 때는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결국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웬만한 공무원들 다들 노동조합 결성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소방공무원까지 허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경찰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해가지고 늦추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검수완박 때 검찰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경찰은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한은 커지고 통제는 약화되고 여기에 대한 보안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때 검찰처럼 무슨 존폐의 기로에 서가지고서 행동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은 그 지적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경찰의 특수성, 그러니까 무기를 지닐 수 있다라는 특수성,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안위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데 목적인데 그들이 어떤 모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위협이 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당시 그 김호수 총장이 사실은 그거를 반대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모였던 거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분명한 지침이 있었음에도 했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뭐 이 총기를 다루는 그런 어떤 뭐 공무원 집단이다라는 그걸 먼저 부각시키는 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있죠. 휴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업무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네. 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기를 전혀 휴대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괜히 뭐 그런 경찰관들이 평소에는 뭐 업무 중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389 구경 소총을 권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사용하는 시 엄격하게 규정들이 그렇죠. 제한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찰서장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총기를 현장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본질을 오도하는 괜히 국민들을 겁주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장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언론 보도 따르면 하루 전날까지도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취합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 그렇게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하루 지난 다음 날 같이 뭐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까지 돼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태도가 이제 돌변한 거죠. 그리고 회의가 이제 시작된 한 3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뭐 해산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 나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시간 정도 더 회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4시간 회의가 이제 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 명령 불복종이다 보기가 석연치 않은 거죠. 분명히 만약에 정말 이 회의를 강하게 이제 반대할 것 같으면 그 모임이 시작된다고 할 때 미리 처음부터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언지를 주고 확실한 그런 어떤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래 놓고 갑자기 회의가 임박해가지고
본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을 들은 건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바꾸고 이제 뭐 강하게 좀 제재를 하는 이런 식의 뭐 태도를 한 거에 대해서 이미 회의는 시작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우니까 1시간 정도 더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장성들이 모여져 있었을 때 지금 장성들이 무슨 총기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문제는 결국 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장들이 무슨 총기를 사용하겠습니까? 다만 이게 이 14만, 15만 되는 경찰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말로 포인트가 조금 엇갈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일단 이 사실관계 확인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 이 3조 2항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 같은 거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의견 수렴이었는지 의견 수렴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모임이었는지 이게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50여 명에 대해서는 감찰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화상 회의로도 또 100몇십 명이 참석을 했고 또 화환을 보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또 총경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처분이 다른 거는 혹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는 게 형평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얼마나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했고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었을 때 어떤 범죄단체 같은 경우에 이거 범죄단체가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뭐 어떤 두목의 경우하고 단순 참가자의 경우하고 중간 간부들하고 처벌하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의 불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었을 때는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부터 대상으로 해서 확인. 지금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장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사실관계 확인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싶으면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네 했었으면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아까 국가 경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박 교수님께서 근데 이제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은 법무부의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제실이 있고 근데 경찰은 통제를 받는 게 이제 하나 그 만들겠다는 건데 법무부에 어차피 지위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만드는 것이 이렇게 반대까지 할 일인가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청 법에 보면 이 뭐 법무부 장관의 업무 그 안에 보면 검사에 관련된 관리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상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조직법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내에 치안 업무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청에서 이제 그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들은 검찰 출신이 가서 그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상당히 관련이 돼 있고 거의 뭐 일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그 16가지 업무 하고 경찰청이 담당하는 업무는 상당히 성격이 달라서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행정안전부에 가가지고 국장을 맡거나 그 담당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전혀 인적 교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소속만 행정안전부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31년 동안 경찰법이 1991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오면서 만약에 경찰이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더 관리 감독을 강하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다면 모르지만 지난 31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사실 뭐 유엔의 여러 가지 안전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치안 지수가 가장 높아가지고 안전한 나라로 돼 있고요. 외국 관광객이 와서 굉장히 밤에도 편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이 뭐 강남이나 이태원에 가서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안정된 그런 치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갑자기 바꾸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저희들이 이런 주제로 이제 대담을 하는 것도 이게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결국에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글을 좀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수습할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 마련해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